반도체가 무슨 뜻일까? 반도체. 반만도체라는 뜻이야. 도체는 뭔데? 전기가 통하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걸 도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 그럼 얘는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그러면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순수하다. 아무것도 안 넣고 그 상태를 나타낸 것을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불순물 반도체는 뭐예요? 다른 물질을 첨가시켜줬다는 얘기야. 자, 그럼 먼저 순수 반도체.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됐어? 앞에서 도체들은 원자가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었는데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체들은 어떻게 돼?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도체들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만 오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되는 거야. 그럼 순수 반도체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전자가 하나 뛰어 올라갔어. 전도띠로. 또 여기도 뛰어 올라갔네. 그러면 전자가 올라간 자리에 뭐가 생겨? 빈자리. 이것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양공이 생기게 되는 거. 그럼 전자가 두 개 올라갔으니까 양공이 몇 개 생겨? 두 개가 생긴 거지. 그럼 순수 반도체는 전자수와 양공수가 뭐하다? 같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전자수와 양공수가 같다라는 것이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불순물 반도체인데, 자, 불순물. 어떤 물질을 첨가시켜서, 그러면 물질을 첨가시켜서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이득이 있을까? 순수 반도체보다 더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게 불순물 반도체야. 그럼 불순물 반도체는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는 화학에서 우리 주기율표 보면 어때? 금속과 비금속인데 이 금속, 비금속의 경계면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반도체, 준금속이라고 하고 걔네가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가 되고 주로 실리콘, 14종인 실리콘과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14종 원소가 되니까 공유결합을 몇 개? 4개 하겠지.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원소를 첨가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N형 반도체, N이 이게 뭐의 약자일까? 네가티브야. 네가티브가 영어로 뭐지? 부정적인. 문과생들은 이걸 부정적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과생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티브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형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P형 반도체는 뭘까요? 그렇지, 포지티브. 포지티브가 뭐지? 긍정적인. 문과생들은 긍정적이지만 이과생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형 반도체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나 예를 들어서 저마늄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공유결합을 이렇게 해서 4개의 공유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4개의 공유결합. 여기 만약에 실리콘 이렇게 있다면 4개의 공유결합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됐니? 자, 근데 N형 반도체니까 원자가 전자가 5개, 그 몇 종 원소지? 15종 원소. 그래서 15종 원소를 넣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S라고 되어 있는데 비소야, 비소. 자,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 15종 넣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어떻게 돼? 전자가 더 잘 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15조 인, 비소, 안티모니. 얘네들이 15조 원소. 이걸 첨가한 것을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전자수하고 양공수하고 누가 더 많겠어? N형 반도체는? 전자수. 그렇지. 전자수가 양공수보다 많다. 전자수가 양공수보다 많다.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그럼 벌써 눈치챌 수 있겠지. 뭘 넣어주는데? 13점 원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 붕소, 인디움, 갈륨. 얘네들은 보니까 어때? 붕소가 13종인 건 알잖아. 리베둥. 그 다음에 인디움, 갈륨, 뇽듐으로 끝나는 애들은 15종 원소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뭐 실리콘이 많이 이렇게 있다면 공유결합을 마찬가지 4개를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다 갈륨이라는 원소를 넣어주게 되면 13종이니까 여기 뭐가 하나 생겨? 양공이 하나 생기는 거야. 양공이. 양공은 뭘 띄어? 플러스를 띄게 되겠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전자가 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더 잘 이동할 수 있겠지. 그럼 P형 반도체는 전자수하고 양공수하고 누가 더 많다? 양공수가 더 많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뭘 넣어주면 되니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N형 반도체로 넣어줄 수 있는 원소, 뭐 P형 반도체로 넣어줄 수 있는 원소 아닌 것, 뭐 맞는 것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자, 여기 지금 우리 몇 층에 있지? 4층이야. 여기 위에가 5층이야. 그럼 5층이 전도띠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야 돼. 그럼 봐. 내가 전자라고 치면 내가 5층에 더 잘 올라가기 위해선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밟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더 잘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5층에서 누가 끈 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끈 잡고 올라가면 더 잘 올라갈 수 있겠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책상을 밟고 불순물을 넣어줌으로 해서 책상을 밟고 쉽게 올라가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끈을 내려줘서 끈 잡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거나. 그럼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왼쪽은 N형 반도체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P형 반도체 그림입니다. 자, 그랬을 때 N형 반도체는 전자를 더 많이 넣어주니까 전도띠 밑에 에너지 주니 밑에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위에서 끈이 떠서 내가 잡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럼 보면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도띠는 쉽게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에 양공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채워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 밑에 양공이 생긴 거야. 원자가띠 밑에. 그럼 원자가띠 밑에 양공이 생겨서 얘가 슉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원자가띠 전도띠 올라가는 것보다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니까 더 쉽게 갈 수 있다. 그 말은 전자가 더 잘 흐를 수 있다. N형 반도체는 전자수가 양공수보다 많은 거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자수보다 많은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불순물을 넣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올림픽 하고 나면 선수들이 저 선수가 갑자기 뭔가 약 먹은 것처럼 잘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 도핑 테스트 한다라고 하지. 약물 검사. 그렇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핑. 됐습니까? 자, 불순물을 넣어주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반도체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 순수하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붙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이오드. 자, 그럼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였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자,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이오드. 자, 다이는 이게 DI, 둘이라는 뜻이야. 오드. 이게 이제 다이오드인데, 오드는 뭐냐면 전극이라는 뜻이야. 그럼 전극이 몇 개 있어? 2개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서로 붙여놓으니까, 전극이 2개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순방향은 순리대로. 역방향은 거꾸로. 순방향, 역방향. 그럼 어떤 게 순방향이고 어떤 게 역방향입니까? 순방향은 순리대로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역방향은 거꾸로.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류가 아예 안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자,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지금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해놓은 거야. 그럼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지? P형 반도체 양공.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공이 많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전압 연결해 놓으면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를 걸어줬네. 양공이 플러스를 띄게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 뭐가 생겨? 청력이 생기겠지. 그럼 플러스가 이쪽에 다 붙어버린단 말이야. 됐나요? 자, N형 반도체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줬어. 전자 마이너스를 띄니까 마이너스 뭐 생겨? 청력.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다 붙어버린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붙어버렸을 때 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접합면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가 이쪽 양공으로 씌워서 어떻게 되겠어? 이동을 해 가겠지. 됐나요? 네.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럼 우리가 전류의 흐름은 뭐의 흐름하고 똑같다라고 했지? 양공의 흐름하고 똑같은 거니까 전자 흐름의 반대가 되니까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는 게 순방향이니까 순방향은 뭐야? 순위대로 걸어졌다라고 했지. P형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 N형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게 순방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역방향. 역은 거꾸로지.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걸어주고 N형 반도체 플러스를 걸어준 거야.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이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양공 일로 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이쪽 플러스니까 전자 일로 와. 그럼 여기 봐. 여기와 여기 사이가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네.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공핍층이라는 말이 있구나. 자, 그리고 공핍층이 엄청나게 넓어져. 공핍층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자, 역방향은 전류가 흐를 수 없다. 그럼 선생님 이런 다이오드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어떤 때 쓰나요? 자, 다이오드의 역할은 다이오드 굉장히 중요한 얘는 정류작용을 합니다. 정류작용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정류작용이 뭐예요? 자, 정류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는 무슨 전기와 무슨 전기가 있지? 교류전기. 그러니까 교류전류가 있고 직류전류가 있어. 그럼 직류는 다이렉트. 일정. 그래서 건전지, 전지에 있는 게 직류고 교류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가정에서 쓰는 게 교류전류가 되는 거야. 그럼 교류. 나중에 선생님 왜 그럼 교류 쓰나요? 우리 그런 가전제품에서는 직류가 유리할까 교류가 유리할까? 교류가 유리해. 왜 교류가 유리할 것 같아? 교류는 계속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TV 연결했는데 전류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면 TV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야. 그 핸드폰 우리 뭐 연결해? 배터리 연결하지.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에는 직류를 써야 돼. 거기에 알맞는 일정한 값을 써야 돼. 근데 왜 선생님 가정에서는 교류를 쓰나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교류를 만들어내고 이 교류였을 때 전압을 잘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전압을 잘 바꾸면 뭐가 있나요?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게 됐어. 그래, 우리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보낼 때 아주 높은 전압, 수십만 킬로볼트에서 수백만 킬로볼트 높은 전압으로 보낸단 말이야, 전기를. 그러면 이때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하는 거야. 그 과정이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전자제품에 필요한 건 뭐다? 직류. 오케이? 네. 근데 가정에 들어온 건 교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되겠죠.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이 정류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답터라고 얘기하죠. 핸드폰 충전기도 마찬가지. 핸드폰 충전기 가정 전원에 꽂으면 가정 전원에선 교류가 오지만 핸드폰에 배터리에 충전할 때는 뭘로 충전이 돼? 직류로 충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정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교류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쭉 계속 바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는 220V 60Hz, 220V 전압에 60Hz, 헤르츠가 뭐야? 진동수. 1초에 60번씩 바뀌어오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입력 전압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자, 다이오드, 이게 다이오드 기호인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이오드를 통과한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죠. 얘는 이제 교류는 뭐냐면 이쪽 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어쩔 때는 순방향일 때 역방향이 되겠지. 그럼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이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럼 다이오드를 통과한 전류 봐. 어떻지? 이게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 위에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이오드 기호 있으니까 다이오드 기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다이오드인데 혹시 라디오 조립 같은 거 해봤냐? 아니요. 안 해봤어? 라디오 조립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부속품 해가지고 우리가 납땜하고 하는데 이런 부속품들이 들어있거든. 아니면 그 우리 컴퓨터 해로기판 같은 데 보면 이런 부속품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돼 있어. 아, 실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P형이고 N형이고 P형 쪽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렇게 화살표 돼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대로 생각하면 돼. 이 방향으로 전류가 그렇지. 전류가 흐르고 이쪽 방향은 전류가 흐를 수 없다. 그러니까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이것은 이제 궁핍측 그림인데 접합되었을 때 어떻게 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궁핍층. 됐나요? 네. 그래서 역방향이 되면 궁핍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한 방법인데 LED 여기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있는데 이게 뭐냐면 LED TV 있지. TV가 옛날에는 LCD TV, PDP TV, LED TV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즘은 이제 LCD하고 LED가 지금 많은데 LED가 거의 대세지. LCD는 화면이 밝기는 하지만 수명이 좀 떨어지고 LED는 수명이 전구도 이제 LED 전구로 많이 나오죠. 자, 그럼 LED 발광 다이오드. 자, 지금 선생님 발광인데 발광이 뭐야? 발광. 빛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서 빛이 나나요? 우리 앞에 에너지띠 배웠을 때 얘가 올라갔던 빛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뭐 한다고 했어?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 전자가 위로 걷다가 몇 층으로 떨어지면 2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에서는 2층으로 떨어졌을 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그럼 그 에너지 방출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LED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전도띠의 바닥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의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는 우리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 비례? 진동수에 비례하고 플랑크 상수 H를 곱한 값이지. 그럼 이때 진동수는 F는 H분의 E 값을 갖게 되더라. 왜 이렇게 졸렸니 준원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양공하고 전자, 그러니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즉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빛을 이용했을 때 우리는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LED 모습이에요. LED 전구의 모습. 이렇게 LED 칩이 있어서. 그럼 이 LED는 불이 어떨 때만 들어오겠어? 순방향으로 연결을 했을 때문에. 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우리 파란색은 에너지가 많지.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많지.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어때?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어떻게 작지. 진동수가 작은 거지.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많은 수의, 그러니까 빛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을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빛을 내려면 전자 하나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지. 그래서 강하게 도핑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많은 수의 전자 양공이 필요하니까 강하게 도핑을 해야 되고. 얘네의 특징은 LED 아까 뭐라고 했어? 수명이 길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크기가 작아서 영상 표시, TV 리모컨, 적외선 발광기 등에 이용을 하는 것이 이 다이오드를 이용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트랜지스터. 자, 트라이앵글이 뭐냐? 삼각형이지. 그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다이오드는 전극이 몇 개 있다라고 했어?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트랜지스터는 전극이 3개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읽겠어? P, N, P, N, P, N 이렇게. P, N.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P형 트랜지스터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NPN형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그림은 똑같은, 원리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N형은 전자가 많고 P형은 양공이 많으니까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자 N형에서 P형이니까 이 기호 봐봐. 트렌드 전극이 3개 있지. 근데 뭐라고 붙어있어? E, B, C. 야 우리 교육방송이 뭐지? EBS. 그러니까 EBS가 아니고 EBC. 그래서 2m 베이스 컬렉터. 2m는 들어간다는 얘기고 베이스 컬렉터는 모으는 거야. 그럼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볼게요. 자, 트랜지스터는 스위치가 뭐지? 바꾸는 게 스위치야? 바꾼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눌러, 스위치를 열어, 스위치를 닫아. 이거 무슨 말이야? 전류를 흐르겠다가 안 흐르겠다, 흐르겠다 안 흐르겠다 하는 게 스위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얘 증폭 작용을 합니다. 증폭. 스위치의 역할과 증폭의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의 역할이야. 다이오드 역할은 뭐라고 했지? 정류작용. 정류작용. 다이오드 역할은 정류작용. 자, 그러면 얘네들 지금 보면 자, 2m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지. 네. 맞니? 컬렉터. 증폭된 부분이 컬렉터가 되는 거야. 베이스.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베이스인데 자, 그럼 얘네들이 스위치 역할과 증폭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일단 한 칸 넘기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해.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잠깐만 얘를 껐다가 자 잠깐만 껐다가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다시 얘기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 항상 우리가 좀 얇게 해야지 돼. 그러면 이게 P형, N형, P형이라고 하죠. 이 PNP형 트랜지스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전극이 3개가 있고요. 자, 여기를 선생님 2m라고 할게요. 2m. 이쪽을 항상 이 중간이 베이스가 이쪽을 컬렉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자, P형 반도 2m하고 베이스 쪽은요. 순방향대로 걸어주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죠? 왜 스위치와 증폭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순방향이니까 이쪽이 P형이니까 이쪽에 무슨 연결을 해야 돼? 플러스. 됐니? 이쪽은 무슨 역할? 순방향이니까 이쪽에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의 전압은요. 역방향을 걸어줘야 됩니다. 역방향. 그런데 역방향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걸어주면 돼.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걸어주는 거. 자, 그럼 똑같이 됐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됐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쪽에서는 P형이니까 플러스 N형이니까 마이너스지만 이쪽에서 N형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같고 여기는 P형인데 뭐가 왔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방향이 된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2m하고 베이스의 전압은 무슨 방향으로 걸어준다?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준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주는데 베이스하고 컬렉터의 전압은 어떻게 걸어준다? 역방향으로 걸어준다. 자, 이렇게 지금 해줬고 근데 또 봐봐. 선생님 전지를 연결을 했는데 어떻지? 방향이 똑같아. 또 여기는 하나. 여기는 몇 개? 두 개. 즉 베이스와 컬렉터의 전압이 2m 베이스보다 커야 한다. 선생님 얼마만큼 그건 그때 달라. 아무튼 베이스와 컬렉터 전압이 커야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전압을 조절하냐면 얘 전압을 조절을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양공이 이렇게 있겠지. 됐나요? 그럼 N형 반도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지. 됐어? 그럼 전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흘러. 어떻게 흘러? 이쪽으로 전류가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오겠지. 됐니?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안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 베이스 쪽의 전압을 얇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컬렉터 쪽에 지금 현재 전류가 흐르지 않는